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8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있었던 미국 CNN 주최의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2번 아니면 3번의 토론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토론이 있었던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아직도 선거 때까지 선거가 11월 있으니까 7, 8, 9, 10 넉 달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 토론이 결정적이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있는 토론은 그 투표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정평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미 찍을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은 다르죠. 아주 여유있게 이번 토론을 보면서 누굴 찍을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번 토론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모험이다 하는 게 정평이었는데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이 주최를 해가지고 관중 없이 사회자 2사람, 토론자 2사람만 딱 스튜디오에서 붙었는데 CNN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struggles, 트럼프 deflects questions 입니다. 바이든은 고전하고 트럼프는 요리조리 회피했다는 뜻이죠. 이 82세의 바이든은 우선 목소리가 힘이 없었고 더듬거렸고 수세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지날 때까지 78세의 트럼프는 공세적이었으나 그 내용은 거짓과 선동, 투성이었습니다. 서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청자들의 평가는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쇠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토론으로 바이든은 끝났다, 대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댓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바이든은 더 늙어 보였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는데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믿음직스럽게 보였다는 부분은 트럼프의 건강하게 보이는 모습, 공세적인 거, 자신만만한 모습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러나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 교수의 관전평대로 따라간다면은 바이든은 이번 토론으로 패배를 예약한 셈이 됩니다. 2사람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난동을 일으켰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트럼프의 약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허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멕시코 국경을 열어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미국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발언 때마다 되풀이 언급을 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가장 집중한 게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이 흑인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인데 트럼프는
이 흑인들이 못 사는 것도 이민자들이 흑인 일자리를 빼앗아간 때문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이민자 덕분이라고 반격을 했는데 이게 힘이 없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굴욕적인 철수를 한 점도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장점인 국제안보의 약점을 때렸습니다. 그는 사회자가 이번 대선 결과에는 승복할 것이냐 하고 물어도 동문서답하다가 몰리니까 공정하게 치러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푸틴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을 지켜보고는 만만하게 생각해서 바이든을 아주 얕잡아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먹혀드는 간단 명료한 주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하여 거짓말쟁이라든지 패배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가서 삼성을 설득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평가하면은 바이든이 이긴 토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투, 인상 등 감성적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독재자들도 자신을 두려워하여 전쟁이 없었는데 바이든의 재임 기간에 우습게 보여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투 등이 일어났다고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미 의사당 난입자들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운 점을 공격을 했는데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반역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지적하여 충격이 약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동문서답이고 회피성 태도였지만은 이게 토론의 그 규정상 그걸 또 사회자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도 좀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7개 경합주 가운데 6개 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하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예측의 정확도로 유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도 즉 정부, 기업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제2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 칼럼이 생각납니다.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 이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아무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지도자와 만나서 정책을 논의를 할 때 그때 참가했던 5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이 대화가 자꾸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논리도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도박이었는데 이 도박은 현재로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